안녕하십니까. 에듀피드에서 공업화학 강의를 맡고 있는 안창호입니다. 이번 공업화학 부분에서 강의 수가 지금 있는데요. 이론 강의는 30강, 그다음에 문제풀이 강은 15강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해 보았거든요. 실제 화학개론에서 우리가 일반 화학에 대한 공부를 일반적으로 공부를 해 보셨다면 실제 공업화학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요. 일반화학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출을 보시다시피 유기화학 부분의 기출 문제가 출제 빈도가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공업화학 책 공부하시면서 특히 유기화학 부분에서 제가 문제풀이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유기화학 부분의 교재만 가지고 그냥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교재를 통해서, 물론 저도 준비를 하겠지만은 다른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 에듀피드에서 화학 부분을 전부 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화학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대학 과정에서 화학 부분을 갖다가 전공하신 분이라면요.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 듣는 부분에 있어서 그닥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 자체가 여기 전체적으로 일반 화학 부분보다 조금 축소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부하실 때 다른 일반 화학 개론, 화학개론 있지 않습니까? 그 화학개론에 대한 수험서라든지 또는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죠. 사실 1강 부분 오리엔테이션 이야기하고 1강 부분 이야기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1강 부분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자, 제1장의 물질화학의 1절의 물질의 종류편, 즉 순물질, 혼합물 편을 정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절에서는요. 물질의 구성편에 제1강, 2강 개념에서 원자, 분자, 이온, 그 다음에 원소, 기호와 화학식, 전부 다 화학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대부분 일반 화학에서도 바로 요 내용이 먼저 1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강 순물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순물질의 정의가 나와 있죠. 순물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순물질은요, 순수한 물질이에요.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이에요. 순수한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질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순물질이죠. 물질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 분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순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순물질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요. 밀도라든지 예를 들어 끓는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녹는 점 되겠죠. 그다음에 용해도. 자, 제가 생각나는 점 쭉 적어볼게요. 용해도, 이러한 것들 등이 자, 일정한 물질이죠. 일정한 물질이 바로 순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기성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질이죠. 바로 이 세기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갖다가 구별할 때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즉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리는 이런 세기성질이 일정한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종류로는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습니다. 호돈소 물질. 자, 이게 말 그대로 홑원소 물질이에요. 요걸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홑원소 물질은 자, 그대로 정리합니다. 원소의 종류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된 물질이 바로 호돈소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호돈소 물질, 원소의 종류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수소라든지. 자, 수소 H2죠. 산소 O2. 그다음에 질소라고 불리는 거 N2. 자,
자, 그 다음에 뭐 금속 같은 경우에 금이라면 AU가 되겠죠. 뭐 금. 네, 금. 자, 뭐 그 다음에 뭐 구리라고 불리는 CU. 자, 이러한 것들 등이 전부 다 원소 하나의 종류, 한 종류의 원소로만, 즉 원소의 종류가 하나로 된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호돈소 물질이 되겠죠. 자, 근데 화합물은요.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이 바로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즉 분자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메탄이라고 불리는 거. 자, CH4죠. 자, 그 다음에 뭐 물, H2O.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CO2. 자,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뭐 NaCl.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들이 되겠죠. 자,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돈소 물질과 이런 화합물이 어떤 차이로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지 보시다시피 여기 종류가 하나예요. 여기는 종류가 두 가지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을 갖다가 보통 구별을 할 때는 연소 생성물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호돈소 물질의 경우는 연소 생성물이 한 종류가 나오죠. 연소 생성물이 한 종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의 경우는 연소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연소 생성물이 두 종류 이상이 나온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화합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즉 화합물이 두 가지 이상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 종류의 원소를 갖다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를 만약에 나눈다라고 할 때는 분리 또는 뭐 분해, 이런 말 중에서 어떤 말을 쓰냐면 분해를 갖다 씁니다. 분리라는 말은 혼합물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분해는요, 말 그대로 화합물을 분해하게 되면 호돈소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요. 화합물을 분해하면 호돈소 물질이 나온다. 자, 우리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에 대한 차이 알아두셔야 되고 구별하는 방법 또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바로 혼합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혼합물이란 그럼 뭡니까?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로 혼합되어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즉 물질이 바로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요. 자, 혼합이 되어 있어요. 반응을 하지 않고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징 자체가 각 성분 물질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각 성분 물질의 특징이 나타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각 성분 물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 즉 물질의 특성이 뭐였었죠? 아까 세기 성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질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본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혼합물의 특징에서 봤을 때 끓는 점이라든지요. 또는 뭐
녹는 점이라든지 뭐 밀도라든지 이러한 것들 등이 혼합물의 경우는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일정하지 않아요. 그럼 순물질의 경우는요? 순물질의 경우는 끓는 점이라든지요. 끓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 그럼 결국 이게 순물질이냐, 이게 혼합물이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느냐, 즉 일정하지 않느냐,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 물의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뭐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게 온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물의 경우 상온 25도씨에서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100도씨에서 1기압의 100도씨에서 여러분들 끓지 않습니까? 자, 이 100도씨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기압 조건에서요. 이게 물입니다. 자, 그런데 에탄올의 경우는 78도예요. 그럼 만약에 물과 에탄올이 혼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시간과 온도 그래프를 놓고 보았을 때 그래프가 25도씩 동일하게 시작됐을 때 요렇게 수평한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78도씨가 되고 여긴 100도씨가 되겠지요. 자, 어떻습니까? 얘는 끓는 점이 혼합물의 경우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얘는 일정하지만요. 그래서 혼합물의 경우는 각 성분 물질에 이와 같이 끓는 점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별할 때 이와 같이 물질의 특성을 갖다가 이용을 하여 구별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를 한번 볼까요? 종류를 보시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균일 혼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들이요, 즉 순물질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고 할게요. 섞여 있는 물질이 바로 균일 혼합물이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공기 또는 뭐 용액에서 보면 설탕물, 소금물, 뭐 사이다. 자, 뭐 이러한 것들 등이 전부 다 균일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균일 혼합물은요. 불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지 않아요.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순물질들이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물질이 바로 불균일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불균일 혼합물의 예로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뭐 흙탕물 같은 거요.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뭐 아스팔트. 자, 이러한 것들 등은요, 일반적으로 앙금이라든지 침전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혼합물이 바로 불균일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물질한 자체가 순물질과 혼합물로 존재하고 있으며, 즉 나눠지게 있으며, 그 다음에 혼합물의 경우는 이와 같이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순물질의 경우는 호돈소 물질과 그다음에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